여객선 좌초 사고가 발생한 추자도 신양항에 암초를 없애는 공사를 다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여객선 운항 허가를 내주기 전부터 해사안전감독관이 사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열대 맹독성 문어인 파란 고리 문어에 물리는 사고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피서객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한 토지주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기간을 틈타 은밀하게 나무를 베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지역 고입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제주시 평준화 지역 일반고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읍면 지역과 특성화고가 더 위축될 거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여객선 좌초 사고가 발생한 추자도 신양항에 결국 1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항만 공사를 다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여객선 운항 허가를 내주기 전에도 사고 우려가 있다며 안전감독관이 지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취항 닷새 만에 항구에서 좌초한 레드포로. 배 밑바닥을 살펴보니 암초에 걸리면서 심하게 긁힌 흔적이 선명합니다. 페인트가 수십 미터나 벗겨졌고 심한 곳은 철판까지 깎여나갔습니다. 하마터면 배에 구멍이 뚫리는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뻔한 겁니다. 결국 제주 해양수산관리단은 레드포로가 선박 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고 신양항에는 암초 위치를 표시하는 부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130억 원을 들여 암초를 없애는 준설공사를 하고 예인선도 배치해야 한다고 제주도에 요청했습니다. 새로운 배가 112m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한 5개월 전부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뒀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정도의 사고가 났음에 망정이지. 문제는 이 같은 우려가 이미 운항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도 제기됐다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항만청에 배치한 해사안전감독관은 항구가 좁아 여객선 운항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한 차례 시범 운항을 한 뒤 문제가 없다며 허가를 내줬습니다. 실제 항만 조건보다는 좀 크고 그다가 이제 선회장이라든가 방파제 입구 그것도 좀 폭이 좀 약간 약간 작지 않느냐. 결국 행정기관이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운항을 추진하면서 예산 낭비는 물론 재취항 여부도 불투명해 사고 원인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몇 해 전부터 제주에서는 아열대 맹독성 문어인 파란 고리 문어가 출현하고 있는데요.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이 파란 고리 문어에 물리는 사고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젓갈색 바탕에 푸른빛의 원형 무늬가 선명합니다. 열대성 생물인 파란고리 문어입니다. 크기는 10cm 정도지만 복어에도 있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강한 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은 30대 관광객이 해수욕장 근처 갯바위에서 파란고리 문어에 물린 것은 지난 10일. 손바닥에 올려놓고 구경하다 물렸는데 손가락이 마비되고 어지러움 증상까지 보이다 열흘이 지난 최근에야 호전됐습니다. 되게 신기하네. 무슨 문어가 여기 있지 했더니. 그리고 그냥 잡은 거거든요, 그거를. 처음에 물렸을 때는 통증이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그냥 피나고 그래가지고 한참 그쪽 있다가 119도 불렀고 점점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파란고리 문어는 3년 전 제주 김영항 갯바위에서 발견된 뒤 매해 제주해상에 출현하고 있지만 독성이 있는 문어에 물리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난류 영향으로 남해안과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에 산란을 하기 위해서 연안 가까운 갯바위라든가 이런 수심이 낮은 곳에서 이제 산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행동 때문에 특히나 여름철에 많이 출현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 볼 수 있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와 함께 올여름 해파리가 지난해보다 최대 4배 더 많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쏘임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를 다녀간 141번째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던 모니터링 대상자가 추가로 해제됐습니다.
제주도는 모니터링 대상자 33명이 접촉일로부터 3주 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능동 감시 대상에서 제외했고 나머지 59명도 오늘까지 증상이 없으면 내일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에서 의심 증상을 보인 신고자가 4명 늘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기간을 틈타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람들이 잇따라 적발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훼손 방법도 점점 은밀해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 앞바다가 보이는 오름 중턱. 아름드리 나무들이 이곳저곳에 넘어져 있습니다. 삼나무와 편백, 해송 등 모두 840여 그루에 이릅니다. 푸르던 숲은 마치 산사태가 난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토지주가 휴양림을 만들겠다며 벌목 허가도 받지 않고 나무를 잘라낸 겁니다. 피해 면적은 이 일대 만여 제곱미터로 4, 50년생 나무들이 무참히 잘려나갔습니다. 제주시 한림읍의 또 다른 산림훼손 현장. 만여 제곱미터에 걸쳐 나무가 잘려나갔고 진입로 부근엔 석축까지 쌓아 애초에 숲이었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이곳을 훼손한 농업법인 대표는 이미 3차례나 임야를 훼손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선충 방제 때문에 주변에 많이 핑계로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비로 하면 들킬 염려가 크기 때문에 인부들을 사갖고 몰래 벌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토지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제주도는 행정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재선충병 방제 고사목 제거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 시에는 형사 고발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기승을 부리는 산림훼손,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가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열린 FTA 범도민 특별대책위원회의에서 감귤과 월동채소가 도매시장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익을 보전해주는 방안에 대해 내년까지 연구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2020년까지 4조 5천억 원을 투입하는 FTA 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제주의 고입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학생들이 몰리는 제주 시내 일반고 정원을 늘리겠다는 건데 읍면 지역 학교는 더 위축될 거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교체제 개편안의 핵심은 도내 고등학교 정원 가운데 제주시 평준화 지역 일반고의 비율을 현재의 41%에서 2020년까지 55%로 높여 고입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일반고를 신설하거나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 읍면 일반고를 평준화 지역에 편입하는 3가지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읍면 지역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체능을 전공할 수 있는 종합고 형태를 도입하거나 국제적 수준의 공립학교 운영, 거점 고등학교 운영이 제시됐습니다. 특성화 고교 구조 개편을 위해 성산고를 제주형 마이스터고로 육성하고 항공정비와 크루즈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주시 평준화 지역 일반고 확대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제주시 이 동지역에는 학생들이 자존심 때문에 학교를 늘려야 되고 읍면 지역에는 그냥 놔도 되고 예체능이나 만들고 해가지고 학교를 서서히 그런 식으로 그걸 고교 개편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인 제주고등학교 경우에 특성화고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고 정원 늘리기에만 중점을 둬 읍면 지역과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다음 달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초에 고교체제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지역과 학교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취임 이후 1년 동안 협치가 부족했다는 평가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제주도청에서 열린 메르스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토론으로 협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또 당초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감귤 혁신 정책에 대한 농민 의견 수렴을 한 달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출신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경대 수석 부의장은 오는 2017년 6월 말까지 2년 동안 의장인 대통령을 대신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이끌게 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직능과 지역, 재외동포 2만 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수석 부의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게 됩니다. 최근 도내 학교에서 지적장애 학생이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해주도록 학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대책위는 가해 학생 3명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길을 건너던 73살 김모 할머니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할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운전자 48살 김모 씨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전기차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1000대를 넘어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세계 자연보전총회 당시 공공용 전기차가 100대 도입된 이후 민간 보급이 이뤄지면서 지난해 말에는 852대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50대가 보급돼 1102대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도내 전기차가 2,900여 대로 늘어나면 전국 전기차의 44%를 차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7월 마지막 주에 제주 지역 전력 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거래소 제주지사는 7월 마지막 주에 전력 수요가 73만 3천 킬로와트로 지난해 여름보다 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제2연계선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공급 능력이 100만 킬로와트에 육박해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